서울시 의회의 정책과 사업은 서울 시민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다 풍요로운 서울 생활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사회 이슈에 맞춰서 시민들 삶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저희들이 시리즈로 준비했는데요. 첫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 예산안 심의하시고 또 네, 사업 준비하시고 이러라고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올해 평가부터 좀 듣고 싶어요. 올해 서울시 교육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 강서구 특수학교 문제 때문에 예.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 사건도 있었지요. 또 상도 유치원 또 붕괴 사건도 있었고 정말 악질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정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으로 많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 저도 지금 6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과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정리를 갖다 좀 해주시죠. 어떤 사태였다. 예. 간단합니다.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그곳에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사립 유치원을 상대로 감사를 했던 거죠.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냥 그중에 특정 감사라고 해서. 한 2058개 정도를 감사했는데 그중에 이제 1878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감사 결과를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이제 드러낸 거죠. 공개를 했죠.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58개 유치원을 감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지만 그중에서 1878곳에서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 감사 결과를 처음엔 공개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공개가 되니까 충격을 받게 된 건데.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정말 경악하게 했던 비리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유치원 회계에서 아이들 교육에 어떤 예산을 쓴 것이 아니라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 원장 개인의 어떤 운전 보험료라든가 또는 차량 렌트비, 하다못해 주유비, 그리고 과태료, 더 나아가서 명품 백을 구입한다든가 심지어는 입에 담기조차 그렇습니다만 성인용품을 구매한 이런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됐던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참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하고 자기네들 돈하고 한 통장에 한 주머니에 싹 섞어놓고 그냥 막 쓴 거란 말이죠.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이거를 좀 잘 정리해라. 그래서 서류로 만들어 내라 그랬더니 이 항목 저 항목에 돈 쓴 영수증을 그냥 막 붙여서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데는 막 한 번 산 거를 갖다 두 번 샀다고 부풀리기도 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것들을 사가지고 교비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사가지고 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복장이 터지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사실들 이전에 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 전에도 계속 감사가 있었고요. 감사 결과는 발표가 됐지요. 발표가 됐는데 익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를테면 어떤 유치원에 문제가 있었다. 감사 결과. 그러면은 이것이 발표가 되는데 땡땡 유치원. 그리고 원장 이름도 아무개 이렇게 익명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유치원인지 전혀 감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실명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 아이가 다니는 그런 유치원이었네 하면서 우리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된 거죠. 이미 교육부, 교육청, 교육 당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2013년서부터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뭐 법을 바꿔야 한다, 뭐 또 뭐 국공립을 갖다가 지금 막 좀 늘리겠다, 뭐 예전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 규칙인데 예. 2017년 2월에 이것이 개정이 되고 9월부터 적용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예. 이 개정을 하면서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을 이제는 유치원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유치원에서는 이걸 따르지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유치원에는 어떤 통일된 회계 규칙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의 감사도 들쭉날쭉하고 이런 규칙도 따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이제 실제로 현실의 팩트를 갖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자, 이전 2013년 이때에는 사실은 회계 기준 자체가 없었다.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서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회계 기준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부 유치원에서는 이거 우리에 맞는 회계 기준은 아니야.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용인될 수 있었는지가 지금 국민들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분명히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뭐 이게 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누리과정 때부터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서부터 이제 맞습니다. 뭐 예. 유치원들이 과다하게 교비를 올리고 그게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학부모들이 막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교사들 처우 개선 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급식 지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소하게는 지원하다가 누리과정 때 이제 확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이전서부터 이런 준비를 했어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 이 예.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이거 사적 재산을 갖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니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우리들이 따르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위원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 측의 요구는 사실 간단합니다. 예.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상의 학교인 거는 맞지만 예. 이 사립학교 보통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와는 달리 개인 사업자다. 법인이 운영하는 그 학교와는 달리 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기 예. 때문에 자기들은 달라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이런 데와는 다른 그런 기준을 자기들만의 어떤 그 기준을. 개인이 운영하는 데 맞는 예. 그러한 그 어떤 회계 시스템을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좀 억지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사실은 사립유치원도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공재적 공교육기관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어떤 자영업을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예. 공공기관, 학교라고 하는 이런 성격이 분명해진 거죠. 그렇죠.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들어가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립유치원의 이런 그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예.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요구하고 기존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상당히 좀 억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한유총 측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에듀파인과 같은 그런 사립학교들에게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시키려면 국가가 시설 사용료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 즉 자기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그 사용료 임대료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일에 그분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수많은 법인이 운영한 사립학교들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그런 발상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 중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설 사용료를 당신네들이 그때 내라 이거는 결국 임대업 비슷하게 하면서도 그 그러니까요. 유치원의 모든 교육 과정이니 뭐니 이런 것들 자기가 운영하면서 자기가 월급 주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이득 가져가고 이러겠다는 이게
임대업을 하려면 임대료만 받고 그냥 말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임대료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돈도 받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주는 돈은 지원금인데 그 지원금 우리는 제대로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명품백 사고 이런 뭐 아들 돈 주고 이런 것들은 학부모들이 낸 돈이다. 그게 사실에도 굉장히 우리는 기분이 정말 아프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부에서 준 돈은 투명하게 쓰고 예. 학부모가 준 돈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근데 그거를 실수 때문에 잠깐 섞었다 이럴 뿐이라는 얘기인데 그 모든 예. 기관에 이게 회계라는 게 있고 예. 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출에 맞춰서 또 수입도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것을 제대로 편성해서 해야 되고요.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도 예. 사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규정에 맞지 않게 자기 임의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부모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정말 복장 터지죠. 화를 낼 그런 일이죠. 예. 아니 그냥 동네 구멍 가게에서도 저는 구멍 가게를 갖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 수지를 맞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정상적으로 반드시 가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과 그리고 팔려서 들은 이윤들과 해서 수지를 다 맞추고 남는 돈이 있으면 거기서 명품백을 사고 그런 것이 그렇죠.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게 운영하는 돈에 명품백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그야말로 회계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박용진 3법 아닙니까? 네네. 이 박용진 3법이 이제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어느 정도의 기초만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3법이라고 하면은 개정안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요 예.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예. 유아급식법은 글자 그대로 이제 그 유아교육법과 개정안의 내용은 에듀파인 회계 이걸 받아들이라 예,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예. 사립학교법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할 수 없게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요거는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한 17군데인가 그렇고 서울은 9군데 정도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맞아요. 있고요. 예. 그다음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의 급식도 이제 학교 급식에 해당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식자재 구매나 예. 그 여러 가지 이걸 투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것은 기초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유치원 교육을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속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아니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지금 뭐 문자 돌리고 하는 걸 보면은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예. 글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은 개인 재산이죠. 예. 만일에 그 유치원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문을 닫고 예. 그 재산을 처분하면은 그건 그대로 그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예. 따라서 국가의 재산이 귀속된다느니 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말이죠. 아니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 의하면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과다하게 좀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사인인 유치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인 유치원의 설립자가 이제 원장일 경우 설립자가 되든지 원장이 되든지 하나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유치원을 갖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 이를테면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예. 경우에 이사회가 있고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유치원의 감사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적발이 되면 예. 처분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사립학교법에 보면은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직접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예. 결국은 그것이 일치돼 있으면 셀프 징계인 거죠. 예. 원장이 잘못했으면은 그 원장이 예를 들면 설립자 이사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징계해야 되는 이런 꼴이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해당하는 유치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적으로 17개에 불과하고 예. 서울은 그중에 9개에 불과해요. 예. 따라서 이거는 꼭 좀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장이 설립자면서 자기가 스스로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 원장이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지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립 유치원들이 그 폐원 같은 걸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그 일단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폐원 우려와 관련해서 대책을 좀 내놨지요. 예. 일단 이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이제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예. 건데요. 어쨌든 만일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충분한 법적 조치에 이어서 그 아동과 학부모가 피해가 없도록 예. 인근 유치원에 분산 배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사립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예. 만일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의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참 질문할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제한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2019년에 교육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 이제 지금 요즘 예산철인데요. 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쭉 심의 조금 있으면 하게 되는데 일단은 내년에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사안 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예산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전에는 학교를 벗어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졌는데 이제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산이 하나 있고요. 세칭 말해서 가출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하여튼 도움이 학교 밖 청소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대안학교 뭐 이런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서부터는 고교 무상급식 아마 고3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등학교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내년 3학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연차적으로 전체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좀 예산들이 있고요. 저희 시의회에서 잘 심의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만 해도 상당히 큰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의회의 교육위원회 장윤원 위원장 모시고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들에서부터 이 앞으로의 사업 계획들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